절실함으로 꼭 해내겠습니다. 한병환 화이팅! 먼저 우리 NDN 방송에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TV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천 원미을 쪽에 시의원 3번 하셨죠? 네. 예, 3선 하시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또 도전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남다리 어떤 출마의 감정이라든가 각오가 세울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출판 기념을 했는데 그때 제 책의 제목이 뭐냐면 절실함이었습니다. 지역 카페를 갖고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절실함이 주된 거였고 그건 뭐냐면은 한국 사회를 바꾸겠다는 절실함,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절실함, 한국 경제의 근간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절실함, 이 절실함에서 시작되어져서 정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절실함이나 간절함이나 똑같겠죠. 네. 우리 한병환 후보님은 아마 다른 후보보다도 절실함뿐만 아니고 간절함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말이죠. 또 특히 우리 한병환 후보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런 부분도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네. 앞으로 또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가 전 세계에서 뭐 4위일 때도 있고요. 8위일 때도 있고 아무튼 되게 심각합니다. 4위였을 때는 어땠냐면은 1등이 코스타리카, 2등이 미국, 3등이 이스라엘, 4등이 한국이었어요. 그만큼 빈부격차 크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1854조 원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GDP의 108%예요. 그리고 이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최고고요.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가계부채율이 높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 국민의 삶이 어렵다라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고물가 그리고 또 이 고금리, 저성장이잖아요. 요즘 청년들 알바 자리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그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요. 노인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적 약자가 정말 힘들어진 거죠. 근데 정부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 대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줘 갖고 한 25조 원 정도가 법인세가 줄었습니다. 대기업한테 혜택을 준 거죠. 그런데 이 서민들, 일반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그 혜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지역 카페에서 전액 삭감했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매출 증대에 가장 중요한 유력한 수단인 이 지역 카페를 전액 삭감했어요. 바로 정부가 이렇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있을 때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정책들 쭉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 카페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대시켰고요.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했고요. 그리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아왔고 또 그런 정책을 직접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 더 열심히 해나갈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한병환입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보면은 저도 정치를 해본 사람이지만 네. 요즘에 뭐 기득권 정치와 양당 정치로 인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치 혐오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네. 한 말씀 해주세요. 가장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께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거의 그 살해의 목적을 갖고 테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현장을 경찰들이 치워버렸어요. 원래 이 사건 현장은 보존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밀하게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로 전부 씻어버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가 증오의 정치, 보복의 정치가 되어졌는데 옛날에 군사 독재 정권 때는 총칼로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검찰 독재는 바로 기소권을 통해서 선택적인 기소권을 통해서 보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죠.
정치에서 이런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가 사라져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생을 위한, 서민을 위한 민생 경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 급선무고요. 정치는 그래야 됩니다.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삶을 보다 나게 만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치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고 권력 투쟁에만 앞서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중앙정치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일들 청와대에서 제가 2년 반 동안 해왔던 것이 바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삶을 높여나가는 그 일 저는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이제 다른 구심도시하고 다르게 신도시거든요. 한병환 후보님께서는 자 부천시을 쪽에 시의원도 하셨고 이쪽 가장 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상동 영상문화단지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GTX B 노선에 그 변전소를 상동 호수공원에 지하에다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상동호수공원은 부천의 미래자산입니다. 그리고 상동 영상문화단지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 부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곳인데 그것에다가 변전소를 떡하니 짓겠다는 것은 저는 결코 반대하고요. 부천시에다가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말 그대로 영상문화 산업이 대규모로 유치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안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더뎌요.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고 모든 정치권, 지역 시민들의 그 중심들을 나서서 이 일들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영상문화 산업이 대거 유치되어지면은 우리들에게 부천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뭔가요? 바로 일자리잖아요. 일자리가 있으면은 그 지역의 질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강남 하는 이유도 강남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부천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제가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활성화시키려면은 단체장이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죠.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실제로 상동 영상문화단지의 미래 먹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계획처럼 아파트만 져서는 안 돼요. 거기는 우리 일자리,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동 영상문화단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앞장설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네. 그래도 이제 경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부천 원미을 쪽에 경선 후보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저 쟁쟁한 후보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우리 한병환 후보는 타 후보들보다 정치적 소신과 자신감은 어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원의 의견들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또 이재명 당대표의 철학과 원칙 같이 함께 해나갈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한주 원장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의 멘토이고 정치적 동지라고 하는 가천대학교 교수 이한주 원장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한병환은 자신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고 철학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한주 원장께서 신경 써주시라고. 그래서 이한주 원장께서 제 후원회장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모두가 민주당 후보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과거에 경선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경선 때 다른 후보들은 뭐 하셨는지.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힘들 때 다른 후보들은 어디에 계셨는지 저는 그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저는 가장 이재명 대표가 힘들 때 청와대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청와대 출신 1호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 카페의 정치적 동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이번 선거에서 이길 것이고요. 저를 통해서 권리당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힘이 저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저의 오랜 경험, 그리고 청와대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그 노하우와 국정 경험, 그리고 실물 경제에 대한 섬세함, 이런 부분들이 저의 경쟁력이고 저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삶을 절실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 그리고 개인적인 분노보다는 공적 분노에 앞장서서 왔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 이 공적인 부분들은 사라지고 개인적인 영역만 남아서 개인적인 이익과 분노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았던 과정이 학생운동, 노동운동, 또 신문 배달하는 시민운동가,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의 시의원 3선, 그리고 청와대에서의 2년 반 동의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 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